IQ가 150은 넘는 것 같아요. 네, 진화를 많이 했습니다. 늦게 철이 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정확히 파악을 한 거죠. 녹음 아, 중입니다. 지금. 그렇구나. 보건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국제 협력으로 공조를 해야 가감하게 적극적으로 충분한 지원 혜를 발행해야 돼요. 교대와의 진행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교 대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또 소통을 꾸준히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침 이제 불행하게도 제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왔어요. 네. 바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는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변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과정에서 이제 매번 전문가를 10분 이상씩 모시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를 의논을 했고 6번의 대화를 통해서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과제를 잘 정리하는 역할을 했고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이 지금 KTV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고 또 한 방향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10차 모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대본과 함께 지자체 협력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남에서 먼저 선별적으로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걸 정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복지 데이터든 과세 데이터든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으면 아마 훨씬 코로나 대응 과정에 어려운 분들이 신속하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선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지금 잠깐 되돌아보면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 우리 총리님께서 본부장을 맡으신 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이제 협조 관계가 매우 유기적이고 속도가 정말로 빨라졌다는 느낌을 실제로 갖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는 우리 총리님 역할이 제일 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빈말로 드릴 말씀이 아니고. 총리 공관에 이렇게 모이셨다고 특별히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부탁도 안 드렸는데 네. 명단을 구해야 이게 추적 조사를 하는데 네. 이 명단을 못 구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코로나19 감염 문제는 시간이 문제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압수수색 할 필요 없이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데 비난 때문에 사실 안 하는 측면이 있죠. 가서 강제로 받아봤죠. 감염병 대응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강력하게. 일부 비난이 있긴 한데 칭찬도 많아서 계산서 손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우리 총리님 모시고 있었습니다, 전에. 외교부 장관께서는 지난 3월이었던가요? 그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앤드루 마쇼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참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네. 저는 우리 국내 방역, 보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의료진이 현장에서 너무 훌륭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국제사회에 자신감 있게 얘기만 했을 따름인데 그게 아마 호응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방역 물품, 특히 진단 키트를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널리 보급을 했느냐.
하는 게 아마 그 기술적인 차원 면에서는 제일 흔히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질본의 그 신속함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배우면서 많이 놀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90여 개국에 대해서 진단키트, 마스크 이런 물품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코로나 총리. 이 왜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됐냐 하면 이런 이름이 붙을 만큼 취임을 하자마자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뭐 거의 코로나19 대응에 거의 전력을 쏟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대책들을 많이 시행을 했던 점들이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한 좋은 세균 정세균입니다. 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셨어요. 마스크 쓰십시오 하면 써주시죠. 손 씻어주시죠.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셨거든요. 예, 공직자들의 헌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단 키트가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질본이나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식약처가 적극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이 소통. 그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매일 아침에 소통하는 것. 그런 그 소통이 아주 속도감 있게 이루어졌다. 각 도에서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또 지원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이 지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그걸 경기도에서 먼저 해서 실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하고 또 유용하다라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소멸성 지역화표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 100% 매출로 이어지고 그게 새로운 이제 생산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경제 효과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의 민생 경제에는 원칙을 그래서 보편적인 지원은 정부가 하고 사각지대는 지방정부가 최대한 찾아서 막아내고 중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각지대를 걱정해라. 예전에는 여기 이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가게 해놓으니까 한 번도 이쪽으로 안 갔던 사람들이 처음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벌써 이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곧바로 추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바로 나오거든요. 지금 이미 정부 지원금이나 지방 정부 지원금을 80~90%를 다 써서 다시 매출이 이제 정체에서 감소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들이 네. 앞으로 더 추워질 거다. 저는 과감하게 한두 해 정도 더 하는 게 오히려 경제 악화를 막는 재정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차 대유행에 준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게 해줘야 기업이 쓰러지지 않아야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 신속하게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지사께서 4년 전이죠. 기본소득 이 수요라고 하는 쪽이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고 기술혁명 때문에 생산에 노동이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 정책을 어떻게 수요를 확장시켜 줘야 됩니다. 고용을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안 늘어나고 밑빠진 돌이 물 붓기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촉진하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총리님께서 고민해 주시고요. 기본소득이 결국은 이 수요를 확대시키는 가장 유용한 정책이다. 그 더하기 지역화폐로 할 경우는 100% 소비가 되니까. 서두를 일은 아니다.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남의 제조업의 4차 산업은 제조업 르네상스라고도 얘기하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2014년 이후에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했던 조사를 해보니까 생산성은 30%가 늘었고요. 고용도 15,000명이 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나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그때는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면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잘 논의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저도 지금 당장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굳이 경기도 지원금을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붙였던 이유도 이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총리님 하나만 더 이 기회에 부탁 하나 드리면요. 이렇게 내용 챙겨야 되잖아요. 예. 전국 단위로 하기 어려우니까 지방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목적세로 요 세금은 100% 환급된다. 뭐 이렇게만 해주면 내는 게 즐거울 겁니다. 네. 아니 우리 이 지사님도 총리님 만나실 기회가 많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 기회에 막 요구사항 몇 가지를 던지시는데 저한테 전화로 예. 수시로 이거 해주시고 오늘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아서요. 네, 너무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른바 언택트 사회, 다시 말씀드리면 비대면 사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대면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역시 또 생산적으로 공존시키고 결합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이 사회적 과제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또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 가나다 순으로. 일자리 걱정을 하셨는데 일자리는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니까 아직 가사노동들이 늘어나는데 그럼 이런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이걸 그냥 일종의 필수 노동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우와 보상을 하게 되면 일종의 새로운 일자리 개념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런 건 사실은 공공일자리, 진정한 의미의 생산 또는 서비스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인간 노동이 필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온라인 경제는 사실 이 세계화하고 직접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독점하게 되죠. 예. 이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왜 그 디지털 기업들이 수익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 들여다보면은 그 수익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접속하는 국민들의 그 개인정보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익률 뭐 60%, 80% 되는 기업들이 생활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국민들이 자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그게 이제 일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일거리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사회적 합의고. 일자리를 굳이 안 주고 소득을 줘도 됩니다. 아니, 자유롭게 사시라고. 두 분의 토론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꽤 높아졌는데 우리나라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능력이 있다. 이런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그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중견 국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그 공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G7의 대통령께서 초통도 받으셨습니다만 그것도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그 능력 또 경험을 기본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그 공간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 10차 모교 대화에는 이렇게 스타들이 출연하셔서 모교 대화가 빛난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강경화 장관님, 또 김호기 교수님, 김경수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 또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가늠하기가 어렵고 현재로서는 정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잘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고 특히
특히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고 국민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를 믿고 잘 도와주시면 정부도 제대로 역할을 꼭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